1970년 당신이 사유불문 이혼에 대해 토론을 하거나 또는 1992년 당신이 드라마를 따라 싱글맘이 되기로 했든지 2015년 당신이 동성결혼에 대한 논쟁을 하거나 2021년 당신이 대리모 출산을 허용할지에 관해 이야기할 때 등 이 모든 상황에서 누군가가 아이들은 괜찮아요, 잘 지낼 거예요 라는 말을 한다면 어떻게 반박할까요? 최근 50년 동안 결혼과 가정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했음에도 우리는 아이들은 괜찮아요, 잘 넘길 거예요 라며 문제들을 덮어왔습니다. 이제는 이 말을 실질적으로 다루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괜찮을까요? 가정의 구성에 관하여 대화하게 될 때 상대가 아이들은 괜찮을 거라고 말을 한다면 다음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아이들은 결혼한 친부모 밑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어떤 가정 환경이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가정연구원들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보편적으로 훨씬 더 잘 자라는지에 관하여 수없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생물학적 친엄마와 친아빠가 결혼한 사이일때입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은 자신이 유전적으로 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두 사람, 친엄마와 친아빠 밑에서 길러졌을 때 가장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남녀에게만 가질 수 있는 이 친권이 아이들에게서 뺏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친부모만이 줄 수 있는 교감과 보호와 투자를 다른 유형의 부모들은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친부모 밑에서 모성애와 부성애를 골고루 받게 되는데 이것이 아이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아이들은 매일매일 엄마 아빠와 교감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이 권리가 얼마나 보호받느냐에 따라 그들의 성장 발달이 좌우됩니다. 둘째, 현대 가정은 어른이 아닌 아이들의 희생이 따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 동안 함께한 결혼만이 아이들이 친부모에 대한 권리를 정정당당히 누릴 수 있는 가정 환경입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가정은 여러 형태가 생겨났고 그것들은 한 가지 문제점을 공유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위하여 아이들은 부모 또는 한부모와 떨어지는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유불문 이혼의 경우 아이들은 각 부모에 대한 정당한 권리의 반을 잃게 됩니다. 대다수의 경우 아이들은 부모 중 한 명과 아예 연이 끊어집니다. 한부모 가정도 같습니다. 간혹 어쩔 수 없이 한부모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들은 우리의 지원과 배려를 받아 마땅하겠지요. 하지만 가장 헌신적인 엄마의 경우라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아빠의 역할까지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난자와 정자기증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수정되는 순간부터 벌써 한부모나 양부모 모두와 연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태생과 자아 성립에 관하여 방황하게 되죠. 이 아이들이 약물 중독 또는 불법 청소년이 되거나 정신 이상 반응을 1.5배나 더 나타냅니다. 동성결혼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현재 부모와 반대되는 성별, 즉 모성애나 부성애 중 하나는 못 받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동성부모 가정에 대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성결혼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우울증, 비만, 자살 생각, 부모와의 거리감이 2배나 됐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경험한다고 합니다. 대리모 출산 역시 아이들의 권리를 무시합니다. 입양과 달리 대리모 출산은 고객인 두 성인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사나 감독 절차가 배제되어 그 아이는 결국 유전적으로 상관없는 부모들과 살게 됩니다. 현재 제공되는 자료에 의하면 대리모 출산의 경우 조상과 아이의 저체중증과 사산아를 낳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이 아이들이 7살이 되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껑충 뛰었습니다. 소위 하나로 합쳐진 두 가정에서의 경우 아이들은 피가 섞이지 않은 성인과 살아야 합니다. 완전 남남인 성인과 같이 살 때 아이들은 방치되거나 학대당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 성인이 남자일 경우 그는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입니다.
여러 개의 가정을 가질수록 아이들이 받는 사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사유불문 이혼이나 한부모 가정, 정자난자 기증, 동성부모, 대리모나 합쳐진 가정 등 현대 가정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아이들은 정당하게 가졌던 친권을 모두 잃게 되었고 위험 부담만 안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부모를 자연스럽게 잃게 되면 이것은 아이에게 슬픔이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과정에서 부모를 인위적으로 잃도록 강요받게 되면 이것은 아이에게 부당한 것입니다. 셋째, 아이들이 정말 괜찮길 바란다면 우리 어른들이 힘들더라도 그에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잘 지낼 거예요 같은 말들은 어른들이 자신의 선택에 있어 책임을 회피할 때 자주 하죠. 이 말은 이혼이 쉬워지면서 나왔던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쓰였으며 아직 백마탄 왕자를 찾지 못한 커리어 우먼에 의해 반복되고 불임 부부가 정자난자 기증을 받기 위해 또는 동성 커플이 아이를 원해서 또 다양한 이유를 대며 싱글부터 게이 커플이나 이성 커플들이 대리모 입양을 위해 사용되고 있죠. 이러한 안 좋은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어른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아이들의 복지와 안전을 어른들의 욕망보다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결혼 유지가 힘든 부부라 하더라도 깨진 가정과 삶으로 상처받을 아이들을 기억하며 결혼 생활을 참고 견디면서 말입니다. 불임 부부는 자신들의 욕망으로 인해 아이들이 태생을 찾아 방황하게 될 것을 기억해서 인위적으로 아이를 만드는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동성결혼 역시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로맨틱한 욕망에 아이들을 희생시키지 않게 말입니다. 아이들의 권리에 있어서 어른 중 그 누구도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또 아이들은 괜찮을 거예요 라는 말을 들으면 다음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모 사이에서의 아이들이 가장 잘 자랍니다. 둘째, 현대 가정은 어른이 아닌 아이들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셋째,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피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의 KT 파우스였습니다.